자, 오늘 6월 1일, 5월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5월 장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반도체 상승을 다 누리신 분들도 없을 것이고, 첫 양목 나왔을 때 반도체에 뛰어 들어가시는 분들도 없을 것이고, 기존에 반도체 갖고 계셨던 분도 지겹다 하다가 반등을 주니까 반등을 다 못 먹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이 쉽지 않은 장이었고, 항상 세린메이라 그래가지고 5월장에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사실 5월장은 좀 지수에 비해서 쉬운 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3전 실적 개박살 났죠. 적자는 겨우 면한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적자까지 가서 정말 작살이 난 수준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가니까 같이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협력업체이기도 하지만 경쟁업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확실히, 예를 들면 그 의료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죠. 한 섹터와 같이 이제 움직일 때 동조화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상황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2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543억 4천만 달러, 무역 수지가 이번에도 5월도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 수입은 14% 감소한 규모고, 이로써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 12개월 연속 적자일 때인가, 13개월 연속 적자일 때인가, 제가 방송하던 때니까, 그때 이제 방송에서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IMF 이후에 최대 그 무역 적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무역 적자가 이어져 있으니까 지금 IMF 이후 최대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개선된 게 없으니까. 그만큼 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안 좋으실 거예요.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 거기다가 부동산도 살라 그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고,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못 받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뭐 양쪽에 다 끼어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더라.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이제 많이 사는 쪽이 외인입니다. 어쨌든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외인이니까요. 외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일단 외인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아직은 좀 놀아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5%대에서 9%대에서 5%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 시장에 돈의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돈의 양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다는 건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게 미국을 끌어올리고 우리나라를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뀔 거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비대면 생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뭐 그 전부터 쿠팡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적이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옷 살 때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했으면 신선식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 밀키트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가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개박살이 나서 털려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올라갈 때 수익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실제 지수로 보면은 꽤 많이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너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를 들어서 지수가 1400까지 내려갔잖아요. 1400이 안 사고 1600, 1700에 샀다고 쳐도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500이니까 가만히 들고 있어도, 그래도 지수로만 봤을 때 그래도 한 400, 500어치를 최소한 6, 700어치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3%, 4% 수익을 못 견디고 차익 실현하시고, 내려갈 때 뭐 한 40%, 50% 수익도 해서 물을 타시는 경향들이 있으시잖아요. 포트를 잘 안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손실 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익은, 그러니까
수익을 먹을 때는 크게 먹어줘야 돼요. 크게 먹어줘야 되고, 손절은 손절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한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리먼 때 개박살이 한번 남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15% 하한가 시절에 전 종목 하한가 막 들어갔다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전 종목 하한가 막 삼성전자가 나발이가 없고 거의 찍다가 다음에 밑꼬리 내고 막 이러다가 다시 밀리고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막 이걸 꿈인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겪다가 시장에서 퇴출을 저도 당해본 적이 있는데, 깡통 쳤다는 얘기죠. 좋게 말해서 퇴출이고, 깡통을 차본 적이 있는데, 깡통을 쳐도 또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또 하다 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 투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코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장에 유동성이 좀 많은 것 같다. 그게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기보다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적 지표를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 시장이 되게 기술적 지표를 딱딱 끊어가면서 가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지표 61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 찍고 딱 정확하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찍고 나서 제가 여기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반등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일단 마스닥에서 반등을 주면 전고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럽 볼까요? 유로스톡스 볼까요? 유로스톡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까지는 갔다는 얘기예요. 니케이 볼까요? 니케이는 전고 뚫었어요. 미쳤습니다, 얘네들. 아니,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얼마를 퍼준다는 겁니까? 지금 신고가 지금 찍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상해 한번 볼까요? 상해는 이때는 뭐 버블이었으니까 갖다 치고, 지금 상해는 좀 거리가 있네요. 상해는 좀 거리가 있고, 우리나라는 거리가 아주 많죠. 우리나라는 월봉 보면은 뭐, 거리가 아주 많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좀 더 크게 보이니까 좀 납작하게 해볼까요? 납작하게 봐도 지금은 2017, 2018년 고점 정도 수준. 이 나스닥으로 봤을 때 2017, 2018년 고점 수준 어느 정도죠? 2017, 7천. 2017, 2018년 고점이 7천 정도입니다. 지금 13,000대 가까이 안 됐는데 7천 정도고, 이때 고점이에요. 지금 거의. 그거 보면은 지금 자리가 이때 자리랑 비슷하잖아요. 2017년 말, 2018년 초예요. 2017년 말, 2018년 초가 여기에요. 나스닥 기준 7천입니다. 7천. 얼마나 우리 시장이 못 갔다는 겁니까? 이러니까 맨날 저평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니케이도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니케이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못 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좀 반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니케이도 보시면은 쭉 당겨보면은 차트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지는 못했어. 2017년, 2018년 볼까요? 이 자리죠. 아까 이제 우리가 현재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때부터 급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르게 치고 나갈 때 이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를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못 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시장 지금 놀 구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박스권은 살아 있다. 박스 피 정도만 해도 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멤버십 영상에서 회원님들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장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